한국에는 석유도 금광도 없어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 믿기 어려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일본 교토대의 한 교수였습니다. 경제에서 뛰어난 일본이 왜 한국을 주목하는 걸까요? 왜 금보다 귀한 자산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교수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숨겨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익숙해서 모르고 지나쳤을 그 소중한 가치.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관심,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 정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국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에서 그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비교 문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츠다 타카히로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동아시아 문화의 공동체 정신과 민족적 정체성인데, 저는 수년간 일본, 중국, 한국을 오가며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 발을 들인 지 20년이 넘었지만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난 후 느꼈던 감정만큼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처음 한국에 방문한 건 2012년 학회 발표를 위해 서울을 찾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문화권이겠지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은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첫날부터 그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늦은 밤이었고 제가 묵고 있던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손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밤에 추우시죠? 그냥 드세요. 그 짧은 말과 따뜻한 커피가 제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친절함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가깝습니다. 규칙과 예절, 그리고 개인 간의 경계가 중요시되는 사회 속에서 낯선 이에게 무언가를 건넨다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친절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고 거리낌 없는 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수많은 논문과 통계, 문화 이론은 그날 밤 한 잔의 커피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더 알고 싶었고 직접 부딪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짜리 연구 휴직을 내고 서울의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온 어머니들, 바쁜 와중에도 노인들께 밥을 지어드리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인 저를 자기 가족처럼 맞아주던 할머니까지. 그들은 제게 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정을 살아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이론보다 체험으로 보여줬던 그 따뜻함이야말로 제가 말하고 싶은 한국의 금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반가워하시며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문화적 인사말쯤으로 여겼지만 실제로 저는 3번의 초대를 받았고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교수에게까지도 집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이 마음, 이 포용력. 일본에서는,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일본의 학자들과 나누었을 때 그들은 대부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이라는 개념은 서구의 논리나 동양의 체계화된 유교도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논리나 효율,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한국인의 행동은 사실 인간성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진정 금보다 귀한 보물이 존재한다고. 그것은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온기이며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정서적 자산은
어떤 천연자원이나 기술력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공동체라는 단어를 연구 논문에서만 써본 사람이었습니다. 책 속에서는 공동체란 사회학적 구조, 경제적 네트워크, 혹은 문화적 정체성의 집합체로 정의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그 모든 개념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한국인의 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가장 뚜렷하게 느낀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한 복지관에서였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을 주제로 현장 조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어느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교수님, 이따 식사 같이 해요. 외국에서 왔다는데 혼자 드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제게 따끈한 집밥을 챙겨주셨고 심지어 반찬까지 포장해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복지관 숙소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까? 그 질문은 곧 저의 연구 주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면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자발적 봉사율이 높고 비공식적 돌봄 문화가 잘 정착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면 온 마을이 함께 음식 준비를 하고 누군가 아프면 동네 어르신들이 순번을 정해가며 병문안을 갑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서는 심지어 혼자 사는 노인 집엔 마을 공동체가 반찬을 돌려가며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죠. 저는 처음엔 이게 일종의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누군가가 정한 규칙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김장철이었습니다. 저는 김장을 문화행사로만 생각했지 공동체 정신의 실현 방식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직접 참여해보니 이건 단순한 음식 저장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한 마당에 모여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수백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속을 채우고 나누는 그 광경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속에 외국인인 저도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김장한다고? 라며 처음엔 신기해하다가 금세 제게 장갑을 씌워주고 양념 비율을 알려주는 분들의 따뜻한 미소.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타인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희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 너무도 당연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에 상당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경계가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한국인들은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앞서서 마음을 내어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제가 보기엔 단순한 친절을 넘어 사회적 에너지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은 사람은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이 연결의 고리가 한국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아닐까요? 저는 돌아가서 이 경험을 토대로 정서, 자본 센터멘털 캐퍼털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립했습니다. 기존의 사회자본 이론은 네트워크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두지만 한국의 정서는 단지 정보를 넘어서 정서적 유대로 작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고립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현대 사회에서 한국의 이 정서 자산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단지 경제 발전의 기적이나 K-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에 대해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단순한 산업적 결과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의 정이 있었죠. 이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문화는
21세기 이후 세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소프트 파워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은 단순히 감정이 풍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기반으로 한 감정의 순환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는 괜찮냐는 말을 건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줍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에게 같은 방식으로 다가가죠. 정은 그렇게 이어지고 흘러가고 결국 사회 전체를 감싸 안는 감정의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 고립과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선진국에서는 기술은 발전하고 소득은 높아지지만 사람들의 외로움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AI,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이런 기술들은 우리 삶을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관계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한국인의 문화가 세계에 줄 수 있는 정서적 모델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K- 콘텐츠 역시 그 정서적 기반에서 비롯됩니다. K- 드라마나 K- 영화가 전 세계에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지 연출이 좋고 배우들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공감, 배려, 희생 같은 정서 코드가 녹아 있습니다. 기생충이든 오징어 게임이든 눈이 부시게든 작품 속 캐릭터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그 방식은 서구권의 이야기 구조와 확실히 다릅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감정선. 그건 단지 이야기의 구조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에서 배어나온 것이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사회 문화를 소개하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놀라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왜 한국인은 그렇게 쉽게 남을 돕죠? 왜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빨리 뭉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감각, 그게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죠. 그리고 저는 이 문화야말로 앞으로 전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게 될 미래형 가치라고 믿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없앴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정이라는 감정은 타인을 위한 배려와 공감이라는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 동력입니다. 특히 저는 팬데믹을 거치며 한국의 정서 문화가 얼마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목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누군가를 챙기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비대면의 시대에도 그들은 김치 담은 통을 문 앞에 두고 밥은 챙겨 먹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정서적 시스템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기술보다 인간성의 문제를 더 많이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간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구현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따뜻한 감정과 연결의 문화는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서 유산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보다도 한국인의 정은 인류 전체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강한 군대도 빠른 기술도 아닌 공감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다. 제가 20년 넘게 심리학과 문화 연구를 해오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국가 간의 국경은 넘을 수 있어도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벽은 좀처럼 허물기 어렵다는 게 늘 연구자이자 인간으로서의 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고 그 문화를 깊이 들여다본 후 저는 처음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끄는 진짜 동력은 눈에 보이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람 사이의 정,
타인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문화입니다. 이 정서는 공동체를 움직이고 위기를 이겨내게 만들며 서로를 치유하게 합니다. 제가 가장 깊이 감동했던 건 이 정서가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보이지 않는 연료처럼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고 나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죠. 오늘날 세상은 새로운 변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쟁, 경제 불안,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는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기술이나 제도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관계, 공감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인의 정서적 유산이야말로 미래 사회가 반드시 배워야 할 심리적 기술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깊게 연결되는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연결의 기술, 사람의 마음을 잇는 감정의 지혜를 이미 수천 년간 길러온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한국을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기술이나 자원이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서적인 유산이라는 걸요. 이 특별한 문화가 단순한 전통을 넘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는 자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작은 친절과 배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앞으로의 세상 역시 바꾸게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한국인의 정을 몰랐던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분에게도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큰 이야기를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